일단 구독자나 지망생이 본다 생각하고 그냥 안녕하세요 뭐 누구입니다. 네, 그럴까요? 이렇게 네. 저부터 먼저 하시죠. 네. 주인장이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비트 아카데미의 원장이고 이 원장이죠? 뭐 원장이고 뭐 딴 것도 없고 이제 조그맣게 이제 싱어송라이터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예전에는 뭐 악기도 했고 뭐 이랬지만 지금은 작곡 위주로 하고 있고 좀 더 이제 음악을 더 잘하고 싶어서 지금 이제 저희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수업을 배우면서 특히나 이제 지금 고영현 선생님한테 노래를 배우면서 지금 네, 열심히 음악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이효원입니다. 네. 일단 저는 K-팝을 주로 가르치고 있는 아이돌 보컬 트레이너인데요.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아이돌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좀 좋은 정보를 주고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더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제대로 효과적으로 기획사에서 원하는 그런 인재들로, 기획사에서 원하는 그러한 포인트들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보컬 트레이너 고영일입니다. 이상하게 박수가 나오려고 하네요. 저도 살짝 나올 뻔했어요. 네, 그렇죠. 선생님 그러면은 이제 나 지금 얼굴 되게 뻘겋게 나오는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그런 건가? 아니, 아까랑 똑같은데 지금 이게 뭔가 붉은기가 아, 그런가? 예, 약간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나중에 화면 조율 안 돼요? 저기 편집 되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색상 보정이 들어가서 그런가? 이걸 끄면은 이거 끄는 게 나았네. 음, 색상 보정이 살짝 들어가 있었는데 다시 할까요? 그 색상 보정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하, 근데 괜찮습니다. 음, 좀 빨갛게 나온들. 어, 그러면 이제 오디션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고 싶어서 네, 이제 선생님 오셨는데 네, 오디션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아이돌 네, 위주의 오디션을 말하죠. 네. 네. 음, 어떤가요? 요즘 오디션이라는 게? 음, 요즘은 뭐 이제 다들 많이들 아시겠지만 오디션을 볼 수 있는 경로가 되게 많아졌죠. 음, 예전에는 무조건 대면이었다면 요즘은 이제 코로나로 많이 바뀐 것도 사실이고, 음, 그리고 이제 SNS 플랫폼 때문에 네, 또 바뀌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요즘은 1차 오디션을 볼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되게 많아졌다고 해야 되나? 기획사 입장에서. 그래서 일단 제가 아는 루트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SNS를 통해서 먼저 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SNS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네, 그럼 유튜브라든지 컨텐츠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이미지가 좋고 노래가 괜찮으면 그리고 또 춤이 괜찮으면 바로 연락을 합니다. DM을 넣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오디션을 접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아카데미에서 오디션을 주최했을 때 내방 오디션을 통해서 지망생들이 오디션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요제나 그리고 학교 축제나 이런 것도 가는 직원들이 되게 많아요. 음,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핫플레이스, 젊고 괜찮은 친구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픽업을 해요. 음. 특히 강남역 같은 대법관. 그런 데서는 그냥 길 가다가 그냥 명함, 예쁘고 예, 잘생기게 그냥 명함 줘요. 이렇게 명함 주고 그런 예, 거예요. 예. 음, 근데 거의 이제 이미지죠. 그냥 비주얼 오픈레트. 이미지로 봤을 때 얘 또 춤도 좀 추겠는데 뭐 그런 느낌으로 네, 그냥 그런 옷 입은 거나 그런 걸로 그렇죠. 봤을 때 예, 뭐 체형이나 맞아요. 뭐 그런 걸로 봤을 때 카메라 잘 받겠는데 예, 그러면서 이렇게 예. 주는 거군요. 그거 보면 작정하고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 그런 곳에는 굉장히 이쁘게 입고, 네. 예, 멋지게 입고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다양하니까 SNS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죠, 친구들이.
거기서 좋은 이미지 보고 1차 돼서 네. 2차는 이제 사옥으로 부르거나 음.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노래나 춤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가는 거죠. 음. 그래서 일단 오디션을 접할 수 있는 경로는 다양해졌다. 음. 제가 보기에도 예전에는 일단 방문해가지고 뭐 학원에서 오디션을 열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형 오디션 하는 그런 날짜에 줄 서서 기다려가지고 오디션을 봤다면은 네, 맞아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느낌이 아닌가 네, 싶을 정도로 네, 워낙 SNS에서 활발하게 네, 맞아요. 이루어지는 것 같고 저는 SNS가 이제 좀 필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렇죠. 느낌이 완전 있어요. 필수죠. 네. 음, 공개 오디션을 빼먹었는데 마찬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공개 오디션 크게 글로벌 오디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오디션의 이 뭐랄까 오디션 루트에 따라 네. 좀 이렇게 공략할 것들도 있어요. 아, 어떤 게 공개 있어요? 오디션은 좀 이렇게 뭐랄까 그 한 사람씩 봐주는 시간이 네, 굉장히 스피드해서 그 매력을 다 보여주려면 네. 진짜 한 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뜸들이고 뭐 이렇게 자꾸 볼수록 이렇게 캘수록 매력이 보이는 스타일한테는 되게 불리하죠. 음, 그러니까 임팩트가 센 애들 네, 그런 친구들은 공개 오디션에서 픽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음, 그리고 이제 내방 오디션 이제 아카데미나 이런데 내방 오디션 했을 때는 좀 더 할애를 많이 하죠. 왜냐면 관계자들이 그 좀 더 그 아카데미에 좀 부탁을 해서 간 거기 때문에 네, 최대한 예의를 지키고 뭔가 좀 더 봐주려고 하죠. 음, 또 그 아카데미 관계자들이 좀 더 잘 부탁드립니다. 막 이런 인사들도 하니까. 음, 네. 그러니까 좀 더 학생들을 좀 더 들여다봐 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시간 차이가 아예 다른가요? 여기 많이 차이 그 나죠. 공개 오디션에서는 네. 너 바로 탈락, 네. 바로 네. 이러고 네. 이제 뭐 내방 오디션에서는 그래도 준비한 것까지는 음. 들어봐주고 네. 그런 게 네. 조금 떠는 것 같으면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이런 말들. 근데 공개 오디션 가면 너무 많고 네, 스케줄이 있고 그 시간 안에 다 해야 되고 하니까 조금 트러블이 나면 네. 좀 약간 음, 칼이에요. 칼 그런 데서는. 그러니까 애들이 더 얼어요. 그럼 확실히 그 학원에서 내방 오디션 하는 게 그 지금 지원자 입장에서는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음, 네.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인스타나 이런 곳에서 많이 이제 뭐랄까 기회를 못 찾는 친구들은 네. 사실 아카데미나 이런 프로그램 속에서 좀 길러져서, 네. 그러니까 길러진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트레이닝이 돼서 준비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친구들한테는 좀 아카데미 내방 오디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음, 그래서 아카데미에서 준비를 했다라는 것도 네. 그걸 물어봐요. 얼마나 배웠어요? 이렇게 관계자가 오면 얼마나 배우고 그러지 않아요? 안에 많이 그죠? 물어보는데요. 네. 네,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애들한테 그래요. 실력이 한 1년 배웠는데 약간 중하위권이다. 그러면 많이 배웠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것도 방법이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됐다고 그래. 이렇게 배웠다고.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1년 배웠는데 그 정도야? 이러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약간 에피소드죠. 아, 예, 그런 거에서 최대한 좀 줄여. 근데 이제 그것들도 많이 알 거예요. 신인개발팀 직원들이 대략 알죠. 얼마 배웠는지.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한 친구가 이제 찾아와서 레슨을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었나? 아니야, 중학교 3학년 때 와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배웠던 친구로 기억하는데 이 친구가 어느 기획사 오디션을 제가 이제 주최를 해서 그 친구를 보게 했어요. 근데 그 관계자가 끝나더니 그 친구를 따로 부르더라고요. 네. 아싸, 합격했나 보다.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결과는 합격한 게 아니었는데 네. 따로 부른 이유가 너 실력이 되게 좋아졌어.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 전에 계속 2, 3개월에 한 번씩 보던 기획사인데 갑자기 그날. 근데 저랑 3개월 레슨했거든요. 네. 3개월 레슨했는데 그 친구한테 너 지금 저 선생님한테 배워? 네. 그래? 너 되게 좋아졌어. 그 전에 계속 발전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계속 그대로였는데 지금 좀 개선이 됐어.
그래서 되게 좋게 칭찬을 받았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관계자한테 그렇게 얘기 한마디 듣는 게 음. 걔들한테 진짜 큰 힘이 되잖아요. 그럼 뭐 되게 흡족해 하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자기도 하나 스파크만 있으면 합격할 수준이에요. 근데 계속 미끄러지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조금씩 발전되고 있다는 것에서 그런 것도 이제 사실 내방 오디션이니까 네. 그 아카데미 주체를 생각해서 이런 조언도 해주고 하는 거죠. 사실 그 많은 그 지원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공개 오디션에서 합격은 대부분 못하고 내방 오디션에서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오디션에 따라서 이 친구가 될 수 있느냐 안 될 수 있느냐 좀 선택을 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디션을 그러면 어떤 친구들이 붙더라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이제 많은 오디션 팁들이 이제 있는데 일단 비주얼이 센 거는 어쩔 수 없고 이거는 뭐 불변의 법칙. 이 비주얼이 세다는 건 딱 보기에 쟤는 이제 조금 옷 입혀서 네. 풀매하면 네. 아이돌이겠는데? 뭐 이런 느낌의 애들 어쩔 수 없이 무조건 그냥 뭐랄까 하이패스고요. 근데 튜닝도 좀 하잖아요. 그거 네. 티 나면 안 돼요. 티나면 안 돼요. 네, 순수함을 최대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순수함을 일단 가지고 있고 튜닝 하긴 하죠 그래도. 그러니까 수술이 아니라 시술이에요. 그냥 진짜 원래 본바탕이 괜찮은 애들을 그렇죠. 조금만 해서 하겠다는 거지 그걸 이렇게 하지는 네. 않는 네. 정도. 그래서 대부분 저는 얘는 뭐랄까 베이스가 좋아. 네. 베이스가 좋은 친구들은 너가 손대지 마. 손대지 오히려 마. 회사에서 손대게 해. 회사에서 손대는 게 좋아. 왜냐하면 자기네가 원하는 K 스타일로. 음, 근데 조금 베이스가 좋은데 자기가 이 콧대가 좀 더 높았으면 좋겠어서 개인이 했는데 회사에서 원하는 색깔이 아닐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말리죠. 그럼 이게 이 친구들이 스스로 내가 뭔가 부족하다, 뭐 얼굴이나 이런 거에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혼자서 막 튜닝하는 게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딱 그런 거는 이제 좀 그쪽에 그 전문가가 봐줘야죠. 네, 좀 오디션을 많이 뭐 이제 저처럼 이제 엔터에서 기획사들이 바라보는 이제 시각들 있잖아요. 네. 기획사에서 좋아하는 어떤 그런 소스들 그런 것을 좀 많이 알고 있는 트레이너든지 아니면 뭐 원장님처럼 오디션을 많이 주최를 했어가지고 그런 소스가 있는 분이라든지 이러한 코멘트를 좀 받아서 결정하는 게 좋죠. 무작정 난 콧대가 낮아 해서 코 세웠다가 망치면 그건 좀 힘들죠. 많이 데미지가 크죠.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네. 어떤 친구들은 정말 이제 오디션에서 표정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냥 별로 그렇게 예쁘지 않은데도 표정이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너무 그 아이돌에 어울려 보이는 거죠. 근데 어떤 애들은 그 튜닝을 한 게 이렇게 좀 티가 나니까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쉽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것을 최대한 유지하는 사이에서 살짝 다듬는 거는 좋게 작용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 혼자 그냥 어느 정도 좀 비주얼을 신경 써서 왔는데 그게 잘 얻어 걸리는 경우. 그러니까 성공한 케이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케바케라. 네, 그런 것에 크게 비중을 두는 것보다는 자기 순수한 매력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아이돌이 될 수 있는 그 갖춰야 될 요건들을 실력적으로 갖추면서 오디션을 준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그래서 나는 노래가 주력이야, 메인이야. 그러면 그 메인 전공은 확실하게 잘해야 돼요. 난 춤이야. 그럼 춤이 확실하게. 난 랩이야. 난 비주얼이야. 아니면 난 연기야. 뭐 이렇게 자기가 주력하는 분야는 확실하게 경쟁력을 좀 높여놓은 상태에서 이제 조금 나머지 것들을 신경 쓰는 게 가장 합격률이 높다. 그러면
만약에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내가 원래 잘하는 것과 내가 부족한 것, 뭐 예를 들어서 노래고 춤이라고 하면 나는 노래는 좀 되는데 춤이 모자라. 그러면 이 친구는 춤을 더 열심히 해서 이걸 레벨을 맞추는 게 좋을까? 아니면 노래를 잘하니까 너는 노래를 더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해서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잘하는 것을 더 잘하는 걸 주력해야 더. 된다. 음, 왜냐면 그 대부분 회사에서 비슷한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데뷔조를 뽑아요. 7명이 이제 딱 팀이 확정됐어요. 7명, 7인조로. 네, 근데 6명이 됐고 한 명이 이제 아직 픽스가 안 난 거죠. 그래서 오디션을 이제 봐요. 네, 근데 얘 괜찮아. 네, 근데 6명 중에 있어. 우리. 네, 6명 중에 얘랑 비슷한 애가 있어. 네, 그러면 얘는 그쪽 멤버로 들어가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면 음, 캐릭터가 겹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메인 보컬이 지금 갑자기 부재야. 네, 그러면 외모가 좀 딸리지만 노래를 기가 막히게 해. 그럼 얘는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다 세팅해주죠. 근데 춤이 좀 확실하게 잘 추지 못해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가르쳤던, 그러니까 이제 좀 트레이닝 했던 팀 중에 한 친구가 가장 늦게 합류가 됐는데 춤을 되게 좀 못 췄어요. 네, 그래도 다른 것이 받쳐지니까 데뷔조로 됐어요. 그다음부터 춤은 일주일에 5번 개인 레슨. 대부분 다른 애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걔는 5번. 그렇게 해서 딱 맞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가 만족이 돼야 네, 다른 것을 회사에서 서포트 해준다. 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얘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애. 네. 그런 것도 혹시 발견하시나요? 어, 일단 자신감이 가장 좀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좋은데 노래할 때 약간 습관적으로 떨어요. 몸에 힘을 줘. 노래할 때. 표정이 쏙쏘야. 그래서 음, 지려고는 하는데 뭔가 굉장히 잔뜩 긴장이 된 표정. 그러니까 자연스러움이 없죠. 음, 억지로 훈련시킨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계속 잘하는데 이 친구는 그래도 많이 준비된 듯한 느낌이 있는데 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왜 자꾸 떨어질까? 계속 분석했어요. 얘는 왜 떨어지지? 이미지도 그 정도면 됐고 노래 춤 괜찮은데. 그래서 계속 리허설을 내가 해보니까 자체적으로 월말 평가처럼 주간 평가를 해보니까 노래할 때 너무 긴장해. 안녕하세요. 뭐 몇 살 누구입니다.부터 시작해서 계속 얼어 있어요.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그러니까 약간 저건 성향이구나. 그럼 그걸 또 연기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오히려 그런 애처럼 연기해라고. 오히려 밝은 어, 그런 사람인 것처럼 연기를 해라. 연기를 해라. 그럼 이제 자기의 찐 모습을 자꾸 보여줘서 자꾸 흔들리고 불안하고 긴장하는 모습에서 자꾸 떨어지니까 오히려 다른 캐릭터를 좀 씌워서 음,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 좀 상쇄되죠. 원래 단점이. 그래서 그렇게 자꾸 떨어졌던 애들의 문제점을 좀 파악해서 그거를 좀 더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이 본인 스스로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자신감이라고 처음에 이제 제가 타이틀을 걸었지만 그 자신감은 자기가 왜 아이돌이 돼야 되고, 그럼 아이돌이 됐을 때 나는 어떤 포지션을 할 거고,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대중들한테 어필하고 힐링을 줄 거고, 이런 생각이 정확하게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어요. 그냥 나 빨리 기획사 들어가야 돼. 빨리 데뷔하고 싶어. 그래서 어떤 아이돌이 될 건지 없는 거죠. 그냥 유명해지고 싶어. 그냥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합격하고 싶어. 이러면 그럼 아무리 설명해도 개선이 되질 않더라고요. 보통은 회사에서 그걸 이렇게 너는 이런 팀에 들어갈 거야라고 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그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 봤자 소용없다라는 느낌 들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네, 그거가 중요해지는 지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좀 더 요약을 좀 해주세요. 아, 좀 더 구체적으로. 아, 그러니까 어, 구체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를 미리부터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 그렇게 중요할까? 왜냐면 기획사에서 너는 이런 걸 음흠, 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네.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안에 있는 고집을 부리는 걸 수도 있고, 네. 예.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기가 어떤 것 때문에 중요할까? 음, 예. 예. 어떤 것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게 중요하다라는 이제 좀 생각으로 조금 네. 우리가 살펴보면 일단 그렇게 안 한 친구들보단 그렇게 한 친구들이 좀 더 자기 실력이 좀 출중해지죠. 음,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너무 안 좋은 습관이 쿠세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지만 네. 근데 자기 색깔이 너무 짙었는데 실력이 좋아요. 네. 그러면 그 실력은 그대로 가져오고 색깔을 바꿔줄 수는 있어요, 회사에서. 근데 중요한 건 그 실력만큼 도달하지 못한 친구들이 태반이니까 좀 더 프로스럽죠. 좀 더 일반인들하고의 차이점이 확실히 있다 보니까 잘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팬덤이 형성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해서 노력은 했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 그렇게까지 하지 말아라라는 생각보다는 바뀔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실력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만들어라. 음, 그게 좀 더 합격률이 높을 수 있다. 음,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이 친구가 아이돌이 되는 것보다 대학교에 들어가고 싶어서 아주 레전드급의 팝들을 연습을 해가지고 기교 막 엄청나게. 그래서 좀 그렇다 보면 그 나이에 그렇게 노래를 잘해버리면 올드해 보일 수 있거든요. 오히려 틀에 박힐 수도 있고. 그걸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JYP가 싫어하죠. 아, 그래요. 풋풋함이 없다. 순수함이 없다. 그 나이 때 표현돼야 될 색깔이 안 보이고 너무 따라하기식. 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못하면 그 나이에 맞지 않는 장르들을 접하면서 연습하다 보니까 그런 아이돌의 깨끗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좀 결여되면서 너무 간 거죠. 음, 근데 그걸 빼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아리아나 그란데 아니면 나는 뭐 우리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레드벨벳의 웬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좀 연차가 있는 뭐 나는 에이핑크의 정은지 뭐 이런 식으로 롤모델 잡아서 똑같이 하는 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다 어떻게 보면 그게 합격 공식이에요. 그 회사에서는 정은지 같은 애를 찾거든요. 또 이 회사는 태연 같은 친구를 찾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그 아티스트처럼 똑같이 담기 위해서 연습하다 보면 100% 똑같아지진 않아요. 그 원곡 가수의 좋은 어떤 실력과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의 그러한 색깔이 합쳐지면서 새로운 색깔이 나오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아이돌의 어떤 사람을 나와 가깝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그걸 롤 모델로 삼아서 그걸 깊이 파도 괜찮다라고 괜찮다. 하시는 거군요. 예, 무조건 괜찮다. 오히려 합격률이 높아진다. 음, 안 하는 것보다. 물론 스스로 다른 색깔을 창조해내서 하면 좋지만 네. 제가 여지껏 한 18년 넘게 트레이닝을 하면서 겪어본 결과 그런 사람은 만에 하나 음,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쉽지 네. 않다는 얘기죠. 그런 친구는 굳이 이렇게 준비 안 해도 가수가 될 수 있어요. 혼자. 아, 그렇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을 가다듬어서 이렇게 자기 꿈을 이뤄야 되는 친구들은 지금처럼 똑같이 따라하는 것도 실력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음, 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음, 그게
어차피 그 완전한 새로운 색깔을 만들 거는 다음 단계에서 해도 되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사실 힘들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말로 그렇게 가능한 사람이면 음. 그냥 안 배워도 될 정도로 정말 출중한 사람일 거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지망생분들이 이 영상을 만약에 참고를 하신다면 너무 옛날 레전드급의 아티스트의 노래를 열심히 연습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트렌디를 끌고 가고 있는 그런 가수들의 실력을 카피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고, 기왕이면 내가 갈 색깔에 먼저 가 있는 아티스트들의 노래들을 계속 카피하면서 실력을 올리는 게 합격률을 높일 수 있다. 음,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어떤 특정해서 어떤 가수를 카피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건 있나요? 가장 아이돌에서 교과서는 태연이죠. 아, 보컬이라면 태연. 여전히 태연인가요? 네. 왜냐면 가장 안정적이고 네. 음색 좋고 노래 잘하고 음, 거기다 비주얼까지 뭐 음, 여러 가지 달란트들이 되게 좋잖아요. 음, 그리고 요즘은 이제 가장 교과서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색깔. 되게 쟨 되게 특이하다. 유니크하다.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요즘 4세대 아이돌들에서 많이 보여지죠. 네. 뭐 올라운더처럼 노래도 잘해, 랩도 잘해, 춤도 잘 춰, 뭐 연기도 잘해, 이미지도 좋아. 이런 친구들이 거의 뭐 사기캐인데 네. 사기캐들이 많이 있죠. 다 잘해요. 지금 보면은 이제 4세대 아이돌의 가장 그 한 줄 평은 다 잘한다. 근데 사실 네. 그 안에도 포지션은 나눠지죠. 그래요. 발성 좋은 애들은 있기 마련이고 고음 잘하는 애들은 있기 마련이니까 음, 멤버들 사이에서도. 어, 저는 요즘에 느끼는 거는 예전보다 고음에 대한 필요성이 좀 없어진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음, 드는데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괜찮은데 지금 보면 뉴진스라는 그 그룹을 보면 막 고음이 출중하다. 와, 고음 엄청난데? 이런 그룹은 아니잖아요. 네, 색깔 좋고 네, 컨셉 좋고 노래 좋고 네, 그리고 되게 부담스럽지 않게 들리고. 네, 하지만 이런 전문가 입장에서 한 멤버마다 이렇게 조금 분석해 보면 다 잘해요. 네, 다 잘하죠. 근데 그 잘하는 정도가 막 옛날처럼 고음을 빵빵하게 이런 잘함이 아니라 좀 다른 색깔의 잘함이죠. 음, 요즘은 이제 그렇게 패턴이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기본 공식은 있어요. 이 아이돌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그 고음들 있잖아요. 네, 그래도 노래는 이 정도는 질러줘야 들은 것 같아. 음, 이런 것에 있어서 이거 요즘 MZ 세대들은 다르지만 그래도 기본 공식은 아직은 존재하지 않나. 왜냐면 요즘 노래가 다 높으니까. 네, 특히 이제 아이브의 IM인가요? 네, 아이브 노래는 진짜 엄청 높더라고요. 높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근데 다 잘하잖아요. 음, 라이브 때도 거의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로 제가 소속한 그 아티스트들이나 연습생들도 뛰면서 노래를 시켜요. 음, 뛰면서 노래하는데 서서 노래하는 것처럼 나오게. 그렇게 트레이닝을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실력파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질문 주셨던 게 뭐죠? 어떤 그 특정 아이돌 멤버라든지 뭐 그런 가수들 카피하면 좋을 만한 음, 이런 거 따라하면 좋을 것 같다. 음. 그런 가수가 예, 있나요? 예, 예, 예. 그래서 일단은 가장 교과서적으로 태연의 어떤 음색과 가창력 굉장히 선호하고, 왜냐면 그런 사람 찾기가 너무 드물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면 훨씬 더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음색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 네, 아무리 잘해도 음색이 좀 자기 것 같지 않고 매력이 좀 떨어지면 아무래도 그보다 가창력이 좀 떨어지지만 음색의 매력이 있는 친구들이 더 대중들한테 인기를 많이 받으니까 네, 그것도 배제할 수 없어서. 그리고 이제 요즘은 자기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특정하게 교과서적으로 이 가수, 이 멤버를 따라하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주력하는 분야에 자기 고유의 감성과 색깔을 계속 대입해서 계속 실력을 쌓다 보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색깔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시간을 안 보내요, 친구들이.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 다 잘하니까 어떤 멤버에 딱 한 멤버를 꼽아서 네. 난 뭐 아이들의 소연처럼 할 거야. 네. 뭐 민니처럼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딱 정해서 그 친구의 커버했던 노래, 그다음에 그 친구의 파트 똑같이 해보면서 느낌을 내면 기본적으로 아이돌 데뷔 수준은 전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물어보면 각 좋아하는 멤버들은 꼭 한두 명씩은 있어요. 그러면 그 멤버랑 똑같이 해라. 연습해라. 라고 해요. 그것도 준비하는 방법이죠. 그렇군요. 원장님 따로 이렇게 딱 요청을 준비를 시키는 포인트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이 친구를 보면 누군가 겹쳐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 이 친구를 딱 보면 야, 너는 저기 뭐냐 어디 소녀시대 수영하고 좀 비슷해. 맞아. 그런 그런 느낌이 친구들이. 나. 그런 느낌이 나. 그러면은 그쪽을 한번 해봐.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딱 있으면 그대로 한번 해봐라고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의외로 이제 노래하던 애들을 랩을 본다든지 어허. 그랬을 때 새로운 색깔을 딱 발견을 해요. 그러면은 의외로 너는 랩을 하니까 소리가 괜찮다. 그거 계속 한번 해봐라. 그렇게 했을 그거 때 좋은데요? 좀 결과가 좋기도 하고. 네, 좋네요. 그렇습니다. 노래하는 애들 랩 시켜보면 의외로 좀 신선해요. 네. 그래서 자기들은 랩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맞아. 자신 근데 없어 하죠. 자신 없어 하고 난 랩 잘 못해. 그런데 시켜보니까 아직 더 나은데? 네, 맞아요. 너 이게 나아. 네. 이렇게 그 자기들이 자신 없어 하는데 실제로는 노래가 어느 정도 된 애들도 자기 뭐 리듬을 타는 방법을 좀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 시켜보면 보이스가 더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 보이스대로 그냥 랩하면 좋아라고 이렇게 해주면은 얘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네네네. 그건 굉장히 좋은 접근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감각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감각은 어디서 오냐? 그 센스인데 그건 어디서 오냐? 아마 많이 들어서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보컬이지만 랩 좋아하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자기가 못 가진 것에 대한 로망. 네. 그러니까 많이 듣다 보니까 기동량이 된 거예요. 뭔가 좀 감각이 있으면 나오죠. 그런 것도 많이 들어야 감각이 좋아진다. 곡 쓰는 사람들도 노래를 정말 많이 들어야 다양하게 떠오르잖아요. 그 짜집기가 되고. 그런 것처럼 많이 듣고 많이 불러보고 성대도 많이 사용해보고 올바르게. 그러면 장사 없죠. 이제 또 어떤 주제를 좀 자 보면은 이제 그 약간 이런 친구들이 좀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는 어느 정도 오디션을 좀 이렇게 해봤어. 그래서 조금 대충 그 틀을 알아. 이런 친구들한테 좀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중요한데 오히려 완전 초급자 입문했는데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네. 그런 친구들은 혼자 많은 영상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해서 좀 어느 정도는 좀 개념을 좀 안 다음에는 아카데미에서 좀 뭐랄까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죠. 엄한 데서 혼자 이상하게 길들여지는 거 보고 이상한 습관이 들여지는 것보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야 하는 게 시간이 더 절약이 되고 훨씬 더 빨리 준비를 해서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초급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옷 입는 스타일, 노래 부르는 모습, 그다음에 눈빛 이런 게 전혀 아예 제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부터 뭔가 아이돌 DNA부터 뭔가 주입을 받고 그다음에 기본기나 이런 테크닉들을 쌓아가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음, 너무 늦게 오는 애들이 있죠, 학원에. 많죠. 네. 그게 좀, 마지막 동아줄을 잡으려고 오는 네. 친구들 많아요. 뭔가 혼자서 해보다가, 아, 난 하고 싶은데, 뭐, 망설이다가 늦게 와서, 사실은 저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렇죠.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나이 때 요만큼 하는 것과 이 나이 때 이만큼 하는 거가 있는데, 요 나이 때, 더 어릴 때 잘해야 이제 가능성이 더 많이 맞아요. 보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23 이때가 제일 많아요. 음, 실력도 있어요, 근데 회사에서 찾아주는 나이가 많이 없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럼 이런 친구들이 20도 마찬가지고 네, 21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네, 23보다 어리긴 하지만. 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이 실태를 보니까 어렸을 때는 용기 내서 부모님한테 아이돌 할래요, 가수 할래요라고 말하는 친구가 상대적으로 되게 적어요. 음, 혼날까 봐. 그리고 재능이 있어도 네, 부모님이 원치 않아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한때는 이런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부모님들이든 이렇게 많이 이쪽에 조금 자녀가 원하는 어떤 뉘앙스를 느꼈다면 뭔가 좀 검증된 그러한 설명이나 그런 어떤 가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막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죠. 왜냐면 알면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다, 부모님들이. 음, 그러니까 나이를 많이 놓쳐요. 그래서 좀 아쉬운 느낌도 있었고. 근데 너무 괜찮은데 나이가 많아서 합격이 안 되는 친구들도 너무 많이 봤고. 저는 그게 지금 여기 있으면서 그걸 좀 제일 안타깝게 맞아요. 생각하는 편이에요. 잘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하는데, 지금 나이가 여기에 맞지 않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마마무 같은 팀처럼 네, 나이가 좀 있어도 네, 거기에 맞게끔 또 폼을 짜서 음, 데뷔를 시켜주는 그러한 시각도 마케팅 잘하고 네, 그렇게 한다면 좀 실력이 좀 좋고 네. 그럼 23일 때 실력 좋고 춤 잘 추고 노래 잘하는데 싫어할 이유는 없잖아요, 대중들이. 회사의 입맛에 안 어, 맞을 뿐. 그렇죠. 또 여자들의 그 수명 그러니까 이게 그 나이가 있잖아요. 활동할 수 네, 있는 나이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안타까워하죠. 왜냐면 계약을 하면 7년 정도 계약을 해서 그 사이에 들어갔던 비용 다 투자도 한 것도 다 회수하면서 또 수익을 내야 되고 또 그 정도 인지도가 쌓여지는 시기도 좀 음, 약간 평균적으로 있다 보니 네, 지금 막 24, 5에 데뷔했는데 7년 하면 막 30 넘어가니까 네, 그럼 늙어지잖아요. 나이가 좀 들어 보이고 하니까 그런 것에서 기획사들이 네, 손을 뻗지 않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런 좀 다양한 어떤 그런 뭐랄까 룰이 있었으면 좋겠다. 음, 그런 루트나 틈새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죠. 안타까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솔로로도 활동을 해봐라. 뭐 이렇게 많이 조언도 주고 그렇게 조금씩 바꾸게 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었고. 그러면 어, 그래도 어느 정도 아이돌을 준비하다가 나이가 어느 정도 조금 많은 뭐 아이돌로 하기에는 나이가 많은 친구들은 어떤 루트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아마 아이돌 컨셉으로는 나이가 있어서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뭐 보컬적으로 보면 그냥 솔로 보컬리스트로 전향을 해서 가는 경우 또 춤추고 노래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뮤지컬 배우로 좀 방향을 좀 잡는 방법도 좋다 생각하고 또 자기가 좀 이제 가르치는 것에 좀 매력을 느낀다면
이렇게 아이돌 트레이너로도 좀, 좀 뭐랄까 좀 뭐랄까 욕심을 목표를 잡고 도전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음악 쪽으로 한다면 뭐 자기가 뭐 이제 이루지 못한 꿈을 자기가 뭐 크게 아카데미를 설립해서 자기가 못했던 걸 좀 이렇게 후배들에게 그런 그래서 데뷔를 시키고 그러니까 팀을 만들어서 론칭하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자기 목표를 이루는 그러한 좀 대표들도 많이 봤으니까 뭐 그런 생각도 근데 좀 너무 좀 많이 좀 멀리 내다본 거죠 이건. 네. 근데 지금 당장 앞에 이제 나이가 좀 나이가 좀 많이 돼서 아이돌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됐는데 실력과 연습했던 시간들은 많아. 그럼 그거는 솔로로 나갈 수 있는 활동을 생각해 보거나 음악 장르를 좀 바꾸거나 좀 교육자로 가거나 근데 이렇게 좀 뻗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또 어떤 얘기가 할 만한 게 있을까요? 그리고 메모한 거를 잠깐. 어, 음, 음흠, 음흠. 그리고 제가 어, 이제 사실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기획사에 어떻게 해서든 합격해서 연습생이 돼야지. 그래서 정말 열심히 연습해서 연습생이 됐어요. 네. 거기에 끝나는 애들이 많아요. 연습생만 되고. 네. 그 다음에 연습생 오케이 그러고 들어갔더니 네. 뭐야 나보다 잘하는 애가 너무 많아. 음, 거기서 뭔가 멘붕이 오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연습해서 연습생 됐는데 갈 길이 더 많아. 더 연습 많이 해야 돼. 지금 한 것보다 더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경쟁도 해야 돼. 데뷔주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더 칼을 갈아야 돼. 거기서 지친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데뷔조에 들어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연습생이 되는 것까지는 알아요. 왜? 경쟁 상대가 좀 쉬웠거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잘한 애들이 모여서 데뷔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경쟁하는데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갈 길을 잃는 애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자기가 잘하는 것을 더 극대화시키려고 집요하게 노력하고 모니터하고 하루하루 나를 체크하고 그런 것에 좀 습관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도태돼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승부하다가 네. 계속 처음엔 1등, 그다음 3등, 그다음 7등, 그다음 10등. 근데 점점 치고 올라가는 애들은 못 막죠. 걔는 그 지금 패턴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연습생이 끝이 아니다. 데뷔에서도 정상의 탑을 찍을 때까지는 계속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 근데 화려함만 보고 들어간 애들은 자기 개발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오디션에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격하고 나서도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고 네, 보시나요? 네. 어, 왜냐면요, 저조차도 연습생을 합격시키는 애들을 이제 많이 봐왔는데, 요 정도면 넌 진짜 열심히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데뷔하고 현직 아이돌을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을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앨범 활동 끝나고 휴직에 이제 연습도 하잖아요. 개인 연습도 하고 또 연습하다가 새로운 앨범 컨셉이 나오면 그 신곡도 들어보면서 계속 연습을 시키는데 여지껏 기획사 연습생이 되려고 했던 지망생들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 비해서 이미 데뷔해서 다음 앨범 준비하는 애들이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거의 이제 한 5개월 남았어요. 뭐 다음 컴백이 그러면 그때부터 하루에 한 끼 먹고 연습은 춤은 5시간, 노래는 막 4시간, 3시간, 4시간 노래 연습. 그러니까 연습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는데도 한 끼 먹으면서 체중 관리하면서 운동도 해요. 근데 수업할 때 보면 거의 쓰러질 것처럼 들어와요. 근데도 보컬 안무를 다 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해요. 1시간을.
대단하다라는 생각. 음, 나라면 저렇게 못하겠다. 음, 근데 그렇게 연습해요. 왜? 그렇게 해야만 내가 이 무대에서 그러니까 아티스트로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한테 관대하지 않죠.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그 오디션에 붙는 친구들을 유심히 관찰했더니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연습은 하긴 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연습을 하면서도 눈이 초롱초롱한 애들이 응, 있어요. 네, 맞아요. 굉장히 응, 이 연습을 더 어, 나 할 거야. 어, 그리고 막 진짜 그 눈빛이 달라요. 그 친구들은.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친구들은 그 연습을 하는 그 기간, 그 시간을 굉장히 집중해서 하고 그리고 그 연습을 하는 게 더 할 거야, 더 할 거야를 이제 눈에서 보여주니까 그런 애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표가 그리고 자기 그 어떤 그 목표 설정이 정확하고 네, 거기서 나아가려고 하는 자기 열정도 세고 네, 그다음에 그거를 실천해 나가는 좀 뭐랄까 꼼꼼함과 뭐랄까 좀 뭐랄까 모범적인 애들인 거죠. 음, 자기가 이거는 꼭 해야 돼라는 생각이 정확하게 있는 친구들. 근데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도 좀 강조하는 게 자기 목표성이 정확하게 있어야 아, 된다. 그게 힘든 시기를 버티게 하거든요. 네, 맞아요. 반면에 안 되는 친구들이 보면 연습을 같은 시간 동안 연습을 해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느낌도 들고, 음, 그냥 어, 또 뭔가 좀 우울한 듯이 연습을 한다든지, 음. 안 돼. 우울하게? 우울하게 우울하게 어떻게 연습을? 이게, 우울하게 하기 싫은데, 가기 억지로? 싫은데 억지로 하고 이제 안 됐는데 오디션 이번 또 안 됐는데 내가 해야 되나 뭐 아, 그런 느낌을 하고 또 뭐 집안에 어떤 일이 생겼는데 그 일 때문에 집중이 안 맞아, 맞아, 돼요. 맞아, 맞아. 어떤 뭐 친구가 뭐라고 했는데 또 집중이 안 되고 그리고 친구 전화 받느라고 막 뭐라고 막 하는데 거기다가 신경을 쓰느라 연습실에는 있지만 그렇게 연습을 알차게 하지는 않고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잘하는 친구들은 더 잘하려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격차가 벌어지는 건데, 그런 친구들은 다른 거 생각을 안 해요. 음, 오로지 자기가 해야 되는 것만. 지금처럼 뭐 친구 전화 한번 받아주고 뭐 또 언니가 전화 와서 뭐 이렇게 난 이렇고 뭐 이런 거보다 그냥 자기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에 다른 거를 다 접더라고요. 생각을 안 하는 건지 그런 DNA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몰입도가 좋아요. 예, 맞아요. 특히나 오디션이 있는 날, 내방 오디션이 있는 날, 아니면 오디션 결과가 발표 나는 날, 그런 친구들이 오디션 결과가 발표 나면, 그러면, 또 떨어졌구나 하고, 그 연습의 그 강도가 확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연습을 안 해. 그날, 가장 힘들지 않아요, 그때? 아니, 애들 챙겨줘야 되잖아, 또. 떨어졌으면 그냥 그 계속해서 하던 거 하면 되는데 네, 그 떨어짐이 굉장히 마음이 아픈지 네. 그 연습을 하던 텐션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잘 늘지를 않아요. 맞아요. 예. 근데 오디션 떨어졌더니 상관없이 그냥 똑같이 그렇죠. 열심히 음, 하고 그냥 하던 거 계속 하고 뭐 떨어질 수도 있지. 뭐 다음에 더 잘해야지. 왜 떨어졌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걸 막 물어보고 자기가 부족했던 부분을 알아서 더 개선시키려고 하고 그런 친구들이 좀 잘 된다. 느낌이 맞아요. 있어요. 예, 저도 그런 친구들 많이 봤는데 그런 경우가 붙을 줄 알았나 보죠. 그래서 좌절감이 더 큰 거 좌절감을 아닌가? 좀 가지는. 네. 그랬어요. 맞아요. 오늘 오디션 봤어. 발표가 이게 없어. 야, 뭐 2차로 누구 2차를 회사에서 좀 볼게요. 이런 멤버가 없어. 그러면 침울한 거예요. 또 옆에는 됐어. 예를 들어서. 그럼 자기는 더 침울한 거죠. 근데 침울한 거에 너무 집중하는 것 같아요. 뭐가 더 부족했구나. 아니면 내가 원래만큼 못했구나. 그러면 좀 그거에 매달려서 더 그다음부터. 제가 어렸을 때 이랬었어요. 노래 좀 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친구들이 또 나가봐 해서 가요제 나간 거예요. 저 지방에. 그 가요제 나가는데
원래 하던 것만큼 안 나오더라고요. 처음 가요제를 꼬맹이 때 나갔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속으로 너 뭐야? 너 왜 그래?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노래했어요. 너무 바보같이 노래를 한 거예요. 네. 그럼 올라오면서 씩씩댔어요. 승질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스로에게 벌을 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 오늘 이후로 가요제 다 나가. 떨지 않을 때까지 나가. 그리고 상 탈 때까지 나가.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스스로한테 욕을 했어요. 너무 그래서 벌을 줬죠. 넌 앞으로 다 나가. 그러니까 약간 그런 좀 근성이 근성. 있었으면 네. 좋겠어요. 친구들한테. 오히려 그런 좌절을 겪었을 때 더 나를 채찍질하고 더 이게 그래 그러면 더 해야지 이런 근성이 있으면 네.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네. 뭐 이 정도 할까요? 네, 또 그러면 네.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음, 오디션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네. 뭔가 하실 말씀. 일단 오디션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가장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자기가 춤이든 노래든 어떠한 분야에 조금 우세한 것이 있잖아요. 네. 그것의 실력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 놔라. 근데 이런 경우 있죠. 그러면 춤은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근데 춤은 보컬이 지쳤을 때 해라. 보컬 연습 너무 많이 해서 지쳤을 때 춤을 조금 건드려줘라. 몸치만 되지 않게. 네, 보컬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춤이면 또 해서 춤을 많이 추다가 정말 지쳤을 때 노래를 불러라. 그러면 이제 휴식이 되는, 힐링이 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아예 자기가 잘하는 것을 더 격차를 벌려놓고 근데 또 상반되는 부족한 것은 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쳤을 때 계속 조금씩 건드려주면 나머지는 기획사 들어가서 부족한 것을 정말 매진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것을 확실하게 잘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 오디션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고, 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네. 더 좋은 주제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나왔을까?